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라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필품을 사러 장을 보러 갈 때, 그리고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가 바로 그 경우죠. 미국은 67%가 넘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시장 규모가 세계 1위인 96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태로 반려동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주인이 아프면 집에 혼자 남겨지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기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동물들도 직접 코로나에 걸린다는 게 확인이 됐죠. 뉴욕시의 동물원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미국 내 첫 동물 확진 사례이자 세계 최초 호랑이 감염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미국 수의학협회와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동물과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직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는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동물 모두 이번 위기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8일 경선 하차를 선언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샌더스 의원 측은 경선 초반 아이오와 등지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우세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슈퍼 화요일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했고 이어 열린 경선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는데요. 급진 좌파 노선의 샌더스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할 것이라는 민주당 중도층의 우려가 바이든 지지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샌더스 의원의 하차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태를 선포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수도 도쿄에서만 1,000명 이상을 포함해 총 확진자 수가 5,000명에 육박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해당 지역은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7개 광역 지자체이며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긴급 사태 선포로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임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은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에서 전염병 때문에 긴급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국민 연설을 해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93세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힘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국민 특별 담화는 재임 68년 중 4번째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한편 집중 치료를 받는 존슨 총리는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박수가 이어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구촌 각국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캠페인 Clap for Carers, 병자를 보살피는 이들을 위한 박수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수많은 시민이 동참해 현관, 창문, 발코니 등 장소를 막론하고 의료진을 향한 고마움을 박수로 전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We will look at ending funding. Yeah, because you know what? They called it wrong, and if you look back over the years even, they're very much everything seems to be very biased toward China. That's not right. 세계보건기구 WHO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WHO가 세계인의 건강보다 중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지난 4개월간 WHO의 발언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WHO의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WHO가 중국 중심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릭 스콧 상원의원 등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공개 비판하며 의회가 WHO와 중국의 유착 관계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자 사설에 중국에 대한 WHO의 굴종이
팬데믹 대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타이완 당국이 WHO에 사람 간 코로나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WHO는 1월 12일 중국의 조사 결과만을 인용하며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의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WHO가 중국을 의식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타이완의 권고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China has taken measures it believes appropriate to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Wuhan and other cities. WHO does not recommend any broader restrictions on travel or trade. 1월 말 WHO는 질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액면 그대로 세계에 전달하며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춘제가 끝날 무렵까지 미뤄 이 병이 마치 큰 문제가 아닌 듯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오히려 입국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빨리 팬데믹을 선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For the moment, we are not witnessing the uncontained global spread of this virus, and we are not witnessing large-scale severe disease or deaths.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1월 초부터 코로나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재빨리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은 점이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 WHO는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현지 시찰을 다녀온 WHO 팀은 It's the unanimous assessment of the team that they have changed the course of this outbreak. 병의 이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같은 코로나 계열인 메르스의 명칭에는 중동이란 지명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번엔 중국 지명을 써서는 안 된다며 우한 폐렴이 아니라 코비드19라는 새 이름까지 지어줬는데요. WHO가 왜 이렇게 친중 행보를 보이는지 추측만 무성할 뿐 그 이유가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단 미국이 WHO 등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비중이 아직 중국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미국 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코로나 부실 대응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WHO를 때린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친중이든 아니든 이번 팬데믹 국면의 WHO는 종종 뒷북을 치거나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해 그 신뢰도에 흠집이 났습니다. 올해 미국이 WHO에 할당한 지원금이 1억 달러가 넘는 만큼 향후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y name is Nathan. I'm a videographer, photographer, content creator based here in Miami, Florida. My son was born March 6th, 2020 at 11:57 p.m. into what we now know to be the global coronavirus pandemic. There you go. Oh my gosh. Look at that. Hey, look at you. I work for a hospitality group here in Miami. I was laid off along with hundreds of employees, and there's a lot of uncertainty right now, and it's scary. It's weighing a lot on me and my wife. We need to have things that last a little bit longer. Yeah, so we'll get what we've been getting, like So the some cauliflower, the cauliflower. cabbage. So this is how I go to the store nowadays. I don't know, there's a lot of conflicting information out there about whether or not this is even helpful. But I figure it has to do something. And here we go, on our way. My biggest fear right now is putting my son in danger. And that means making sure that I don't get sick, making sure my wife doesn't get sick. Still no toilet paper. So we're taking all the precautions. We're following all the guidelines. We're cooped up in our apartment. Echo, set timer for 30 seconds. That's my biggest focus right now, is to make sure we don't get sick. We have to stay healthy. That's the bottom line. My sisters, my brothers, my wife's sister, cousins, aunts, uncles, friends,
They've never met him, they've never seen him in person. So we're basically sharing through FaceTime. Hi. How are you guys? Good. Yeah, he was sleeping all day today. All day. Uh-oh, well, maybe tonight you won't get by with. That's what I thought. High five. I just wished I could hold you a little bit. I know. At least we have it. At least we can spend a little bit of time with our family and friends. Hi, sweetie. Hi, baby. Even if it's not in person. I spend a few hours every day looking for work, but it's tough right now. I'm still optimistic and hopeful that my job will come back. At the end of the day, I'm grateful because I'm getting to spend these first few crucial weeks and months with my son, and that is an opportunity that I honestly didn't think I was going to have. So that has truly been a blessing.